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의 임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인데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모티베이션은 이제 저희 생명보험 쪽에 고금리 계약이나 그다음에 이제 실손 사업 적자 나고 있는 실손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모티베이션에서 시작했습니다. 발표 자리의 목차는 서론, 구조조정 개론, 국내 현황, 해외 사례, 결론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진입제도 측면에서는 여러 정책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퇴출제도 관련해서는 별 진전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연구 쪽에서 보면은 퇴출제도의 경우에 사후적 퇴출제도, 특히 이제 예금자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이제 사전적 퇴출제도 관련 연구는 최근 들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험산업 환경을 보면 과거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 직면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기존 사업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3년에 지금 IFRS 17하고 킥스 도입이 돼 있는데, 이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가용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제 요구 자본을 이제 줄이는 방안도 있거든요. 요구 자본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을 조금 정리하면 요구 자본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사전적 퇴출제도 또는 이제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제 사전적 퇴출제도 관련 이제 기초 자료 축적을 1차 목표로 하고요. 이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정책 시사점은 제도, 시장, 정책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규제 구분 및 역할, 진입 퇴출제도 최근 동향, 그다음에 퇴출제도 관련 연구 동향 등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 및 차별성입니다. 이 경우에 2012년 보고서에 보면 보험업법 제140조에 의하면은 계약 이전 시에 이제 포괄 이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업구조 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제 보험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노혁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주주 보호, 어떤 절차 등의 이제 세 가지 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계약 이전 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관여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보험업법에는 계약 이전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이제 명확한 조항이 없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전 절차를 밟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도입한다. 이 세 가지를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요. 최근에 이제 김석영, 이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존 계약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에 대해서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진입 규제를 도입할 것을 이제 제안했습니다.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의 경우에 이제 신규 무집 행위는 하지 않고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 행위만 영위하기 때문에 완화된 인적 물적 요건 및 자본금 요건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다음은 이제 구조조정,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개론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형 부분입니다.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 시기에 따라서 사전적 구조조정하고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적 구조조정은 이제 부실화 이전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선제적 또는 상시적 구조조정이라고도 합니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이제 구조조정하고 축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이제 축소형 구조조정이고요. 보험산업의 이제 축소형 구조조정 수단으로는 재보험, 계약 이전, 기업 분할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법적 책임을 분리할 수 있는 계약 이전과 기업 분할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범위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사적 구조 조정하고 공적 구조 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적 구조 조정은 사적 자체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채권자, 채무자 등 시장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 조정을 의미하는데,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채권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 구조 조정에 의할 경우 이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공적 구조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규제기관의 승인이 채권자의 동의를 이제 대신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시장 측면입니다. 구조조정 시장의 매각 대상은 이제 기업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사업이나 이제 자산 부채가 될 수도 있는데 국내 보험 산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로 이제 기업 전체를 매각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권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구조조정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부실채권 시장입니다. 그 전문적인 수요기관으로 이제 자산관리 전문회사가 있고요. 대표적인 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권의 경우에도 이제 구조조정 시장, 일부 자산을 거래하는 구조조정 시장 사례가 이제 런오프 거래 시장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런오프 계약을 매입하는 전문적인 수요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시장 기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제 고금리 계약을 매입할 회사가 있을까?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가 이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질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10대 생명보험회사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정책입니다. 구조조정 관련 지원정책은 이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한데요. 규제 완화,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이게 이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의 기업활력법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을 근거로 5가지 유형의 이제 지원 정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이나 보험 쪽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규제 완화하고 뭐 세제 지원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세제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현황입니다. 먼저 법제 현황의 계약 이전입니다. 지금 계약 이전이 지금 두 개 법에 있는데요. 보험업법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 139조에 보면 계약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이며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금산법에도 계약 이전이 있습니다. 강제 이전이라고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 적기 시정조치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의 이전하고 강제 이전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임의 이전은 포괄 이전만 가능하지만 강제 이전은 일부 이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의 이전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 이전의 공고, 이의 제출 절차 등이 존재하지만 강제 이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금융위원회 결정에 의해 계약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기업 분할입니다. 지금 보험업법에 보면은 그 금융위원회 인가하에 기업 분할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법의 경우에는 그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하도록 돼 있고 심사 기준으로 효율화, 운영 계획의 적정성, 소유구조 변경의 적합성, 뭐 상법의 절차 준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도 비슷하게 은행법과 비슷하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분할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제 현황입니다. 그 본 연구에서는 그 구조조정 지원 정책의 하나로 지금 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약 이전 및 기업 분할 관련 세제의 모든 내용을 상술하는 대신에 과세 특례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이전과 관련된 그 과세 특례는 조특법 제52조의 금산법의 강제 이전 관련 과세 특례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순부채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분할과 관련해서도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 이연 형태의 과세 특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 이제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두 경우 차이를 보는데요. 인적 분할은 장부가액 승계 방식을 적용하는 데 반해서 물적 분할은 압축 기장 방식을 적용합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먼저 영국 사례입니다. 보험산업 이전 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보험산업 이전 제도는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파트 7에 근거하고 있어서 파트 7 트랜스퍼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법에서는 지금 보험 사업이라고 할 때 비즈니스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게 이제 제가 법에서는 못 찾았는데 그 과세관청의 그 회계 처리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계약 이전에서의 계약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전 대신에 제가 사업 이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영국의 사업 이전 제도는 4층 구조의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3의 전문가가 사업 이전이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당국은 제3의 전문가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사업 이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며 법원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보험계약자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파트 7 트랜스퍼 회계 처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이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은 이제 거래, 시장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 도입, 2000년에 제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약 총 300건 이상의 사업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189건의 사업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를 보면 2016년에 솔벤시2가 도입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솔벤시2 대응이 주 목적이었고, 2010년 이후에는 이제 브렉시트가 주요 동기였습니다. 이외에 런오프 계약의 처리, 운영 효율성 및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구조 조정 등도 거래 동기였습니다. 그 계약 이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게 된대요. 그 이 PAC하고 라서세일 라이프가 한 사례인데, 이 사례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제3의 전문가하고 규제당국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 신청에서 이제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인을 받지 못하니까 두 회사가 이제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고요. 그 이제 항소법원에서 그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줘서 이제 두 번째 신청에서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제 이때 항소법원에서도 만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영국의 사업 이전 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었을 거로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예측했습니다. 그 고등법원에서 이제 첫 번째 시청에서 승인을 거부했던 논거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급 여력 비율 계산에 있어서 이제 매칭 적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부채 계산과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규제 당국에 대해서 허용된 방법이긴 했지만, 그걸 사용하는 경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법원에서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주관적 요소인데요. 일부 계약자들이 라서세일 라이프가 프루덴셜에 비해서 업력도 짧고 규모도 작으며 유사시에 이제 모그룹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계약 이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항소법원에서는 첫 번째 논거 관련해서는 이게 법원에서는 어떤 이런 부채 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주어진 것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관적 요소도 이거는 고려 요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뒤집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는 이제 사업 이전 제도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습니다. 2018년에 오클라호마주에서, 그리고 2021년에 아칸소주에서 도입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로드 아일랜드하고 버먼트주에서도 도입했지만, 그 적용 대상이나 계약자 동의 여부 등에 있어서 조금 다소 제한적이어서 어떤 영국의 어떤 파트 7 트랜스퍼에 해당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업 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제 사업 이전 외에 미국 같은 경우에 6개 주에서는 이제 보험산업에만 적용되는 이제 기업 분할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래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이제 제도인데, 거래 사례 시장 측면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늦게 도입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2021년까지 2건이 있고 모두 이제 오클라호마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사업 이전은 2020년 완료됐는데, 그것도 계열사 밖에 다른 법인이 아니라 계열사 간에 이제 법인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2021년에 완료되었는데, 대상은 재보험이고, 이게 이제 계열 관계가 아닌 법인 간 사업 이전으로는 최초 사례입니다. 그 NAIC 구조조정 백서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제 그 미국 사례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올스테이트 관련. 이게 보험산업에 특화된 기업 분할 제도를 활용한 최근 구조조정 사례로 이제 올스테이트 보험그룹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2일에 이제
그 일리노이주 보험감독국에 이제 기업 분할을 포함한 이제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목적은 이제 자본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본 효율성과 관련해서 그 계획안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 분할을 통해 판매 중단한 상품하고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이제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그 자동차 보험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고요. 2021년 3월에 이제 그 분할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주로 두 가지를 심사했습니다. 그 보험계약자 보호하고 재무건전성 심사 두 가지. 그다음에 이제 법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때 이의를 제기한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독일 사례입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아까 영국이나 미국하고 이제 차이를 보이는 게 법원의 관여 없이 보험감독 당국인 바핀의 인가만으로 이제 계약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한국도 보면은 이제 법원의 관여 없이 규제 당국의 승인만으로 이제 계약 이전이 가능하지만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할 경우 이제 계약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서 독일이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규제 당국이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호 조항을 조금 살펴보면 독일 보험감독법 제14조에 보면은 이제 보험계약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요. 계약 이전 시에 예를 들면 이제 상호보험회사의 계약이 이제 뭐 주식회사나 이런 걸로 넘어갈 때 일부 상호보험회사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적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잉여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잉여 배당금이 이전 후에 더 작게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제도를 봤는데 약간 이번에는 이제 시장 측면을 보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계약을 런오프 계약을 넘겨받는 이제 전문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 생명보험회사가 이제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자체 이제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로 전환한 경우하고 이제 런오프 계약 인수를 목적으로 이제 신규 설립한 경우입니다. 델타 로이드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고 비리디움이나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런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보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생명보험회사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이런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의 이윤 창출 근원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리의 효율성 측면. 일반 보험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런오프 계약을 관리하는 것보다 그 전문회사가 모아서 하는 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산 운영 측면에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한 일반 회사들이 뭐 자산 운영하는 거에 한 3, 4% 수익률을 내는데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가 한 5% 낸다 그러면 한 1%의 이제 그 아비트라지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그 모회사가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인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부적 런오프 관리 사례는 7건이 있었는데요. 맨 빨간 그 박스천은 제너럴리가 조금 그 규모가 큰 거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에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 계약 이전을 다른 법인으로 넘긴 게 아니라 내부에서 관리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넘기려고 했지만 그 내부 직원의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내 평판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이제 외부적 관리를 런오프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먼저 정책 시사점인데요. 계약 이전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서 이제 보험업법 제140조 포괄 이전 규제를 이제 폐지하는 거를 이제 일단 제안했는데 이건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이기영 박사님이 이미 옛날에 제안했는데 아직 이제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언급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적은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2013년에 폐지했고 영국, 미국, 독일의 경우에도 이제 계약 이전 시 포괄 이전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이제 포괄 이전 제도를 도입한 게 1912년인데 그때 이제 이유는 보험계약 집단의 유지라든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확보 등 이런 이제 배경에서 포괄 이전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제 2000년 상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회사 분할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보험 산업은 이제 포괄 이전 제도로 인해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 분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서 그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 당국의 승인만으로 보험회사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제 보험업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 보험 산업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독일 조직재편법에 보면은 이제 기존 채무 이행에 관한 위험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가 합병 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회사법의 경우에도 합병 분할 등의 경우 채권자를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채권자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규제 당국이 그러니까 채무 이행에 관한 위험 수준이나 채권자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를 이제 규제 당국이 판단해서 좀 분할 여부를 승인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채권자 이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조금 이제 기업 분할이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장 기반과 관련된 건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면은 이제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수요 측면에 어떤 전문적인 구조조정 기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을 육성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김석영, 이소영 그 보고서에서 약간 좀 이제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에 조금 완화된 진입 규제를 적용하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그 부실 채권 시장에 보면 지금 공적 구조조정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거든요. 그거 비슷하게 이제 런오프 전문공사를 설립해서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활성화될 때까지는 정부가 조금 이제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시장 초기에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불확실하니까 좀 민간이 시장 진입에 주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사례를 보면 이제 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제 공사 형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민영화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작고 초기 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시장 접근법보다는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접근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과세 특례가 금산법의 계약 이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조금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그 비슷한 유형의 과세 특례를 그 보험업법의 임의 이전에 대해서도 그 허용해 주는 거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과제입니다. 그 법률 제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미국 기업 분할 같은 경우에 미국 사례만 조금 소개를 했는데요. 조금 이제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산업에 특화된 것만 조금 소개했는데, 이제 회사법 관련된 내용도 좀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수단도 계약 이전과 분할 위에 이제 영업 양도나 합병 등으로 조금 확대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러면 지금 보험업법에 보면은 지금 150조 영업양도 관련 조항에 조금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한기정 교수님 그 보험업법하고, 그 다음에 성대기 교수님 보험업법에 보면 저 150조 영업양도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 지금 나눠져 있듯이 계약 이전하고 영업양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파트 7 트랜스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시장 기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가 만들어지려면 조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조금 기초 자료 축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를 만들 때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까, 이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보험산업 내에서 조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본시장
에서 조달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방안이 적절할까 이런 것도 향후 과제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해외 사례는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요국의 어떤 세무 처리 내용에 대한 연구도 어떤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준 박사님께서는 재보험에 의한 흑연이라든지 계약 재매입 제도 같은 거는 일부러 고찰해서 배제를 했고 미국이나 영국 제도보다는 독일식의 계약 이전을 우리나라에서 수용 가능성이 높은 취지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양기진 교수님께서 먼저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양기진입니다. 저는 보험사업에 관한 사업법 개편에 관련해서 방금 임준 박사님께서 이 사전적 구조조정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현행 보험업법상의 소발 이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보험계약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험업법상의 계약 이전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또한 이 보험 계약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이전된 계약을 닫아줄 시장의 조성, 특히 이제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관한 이제 진입제한을 많이 완화한다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전적 구조조정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상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그 특성상 그리고 이제 실손이라든가 자동차 손대라든가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미래 전략적으로 내지는 현재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털어내고 미래 전략을 펼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현행 보험업법상에 있는 계약 이전, 그다음에 현행 보험업법상에 없는 아직 없지만 상법상의 회사 분할이나 분할합병 자체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대한 뭔가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런업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에 그 이제 계약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보험업법상의 조항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체에 대해서는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10분의 1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는 계약 이전이 성사되지 못합니다. 상법상 영화명도와 그 상법상 분야를 잠깐 보면 상법상 영화명도의 경우에는 주주에 관한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상 채권자 보호 보장에 대한 주식회사 편에서는 따로 어렵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영업상 채권자 5인에 대한 상관법 등의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주식회사 분할에 관해서 상법상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연대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분할 계획서나 분할합병 계약서에서 개별 책임을 질 것을 분할을 회사들이 원형할 수가 있고 그때는 이제 채권자 보호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담보대금이나 대산을 신상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보험업법상 계약의 전체 이전 의무가 그거 보셔도 있는데 일부 부분의 분할 이전도 당연히 훨씬 유연성이 있는 계약 구조조정,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지금 보험업법상 계약 이전 조건은 금융의 승인만으로 하되 채권자가 이전 부분 그리고 보험계약서죠. 이전 부분 반대가 없어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 이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자와 관계가 상당 부분 걸리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자와 10분의 1 이상의 반대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려면 이해가 돼 상응해서 채권자 보호를 가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때 채권자를 해야 할 노력을 채권자 해야 할 노력 없다면 당연히 계약 이전이 성사되겠으나 채권자를 해야 할 노력을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 누가 할 것인가? 이제 그 바뀌는 계약 이전 법제에서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결정권자로는 금융위, 당국, 법원, 채권자 또는 이혼합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존의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 법제에서 임신박사는 수사하신 것처럼 나라마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때 그 해는 그런데 이 당국만 독일이나 미국 일본주의 경우에 당국에 대해서 그 계약 이전에 관한 권한을 주고 있는 결정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이 이제 타당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국이라는 것은 현재 당국을 넣는 것보다는 이 사전적 구조조정이 현재 지금 더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법원이 들어가는 것이 특히 이제 법원과 해당 그 전문가, 의뢰 청취를 통한 법원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객관성, 공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영국 사업 이전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감독 기구에 있어서의 그 정책 포획이라든가 내지는 산업, 인더스트리 캡처, 산업적 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감독과 공격성에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더 갈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초기에는 법원을 끼워 넣고 그 추후에 있는 걸 봐가지고 당국이 독립성이 확보된 당국이 좀 더 결정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두 번째로 이 계약 이전 조건에 계약자를 해야 할 우려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이 해야 할 우려 여부의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 역시 이 금융회사, 보험회사를 공격하는 자로서 일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이 필요할 수가 있고 한국선박상 현재 지금 합병이나 대나라병의 영화감독의 경우에 채권자 내용은 아니지만 단계주주에 대한 보상, 단계주주의 주심에서 청구에 있어서의 그 법원이 이미 개입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식에 대해서 해당 구조조정에 반대한 주주는 이제 그 여기서 엑센을 하게 되는데 엑센을 할 때 자기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이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원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두 번째는 이제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과 두 번째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측면인데요. 이 계약의 이전에 보험회사 건전성 해체 의료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결론적으로는 계약 이전에 행해져야 되겠지만 만약 보험회사 건전성은 해체 의료가 있는 경우에도 이 계약 이전의 판단 과정들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금 아까 말씀한 앞전과 동일한 수준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계약 이전의 의사결정에서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해당법상 보험계약서 10분의 이상 반대 구제 요건, 즉 보험계약을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계약사 보호 조치를 어떤 수준 취할 건 누가 이렇게 결정할 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리메이닝 이슈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의 그 현실을 감안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해서 적당한 수준의 법적인 법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계약 이전 조치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이 순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계진 교수님께서 각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토할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험에서는 언제나 잘 나갈 수는 없고 IFRS나 우리 연마진 등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계약을 하고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반 성종 중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참가자 중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임준 박사님께서 양기준 교수님 토론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준 교수님 코멘트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연구가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현실 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건 아니고 이제 해외 사례를 이제 소개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좀 영국식
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주로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은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나라는 조금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 지금 10분의 1의 조항을 두는 것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룰 오브 리즌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법에다가 딱 명시를 해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0분의 1 조항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바뀌려면,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 조항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3의 전문가나 법원에 관여하려면 우리나라 조금 이런 법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환경이 같이 바뀌어야지 좀 이런 제도들도 같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